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요즘 수면 영양제들 광고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잠을 못 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린 꿀잠 자는 4가지 방법 꼭 한번 먼저 실천을 해 보시고요. 오늘은 내가 먹고 있는 영양제나 약 중에서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약국에서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효과가 가장 많이 좋은 제품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마 지금껏 들어본 내용들과 많이 다를 거니까 꼼꼼하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흔하게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영양제는 보통 피로회복제로 드시고 있는 고함량 비타민이나 종합 비타민제입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는 그런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성분들이죠. 세포가 신나게 열심히 열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잠이 당연히 안 오겠죠. 철분제도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혈부족이 있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은데요. 우리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이 부족하면 뇌에도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되겠죠. 이럴 때 철분제를 먹게 되면 뇌로 가는 산소량이 늘어나면서 이때까지 제대로 일을 못하던 뇌세포가 이때다 하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서 각성 효과처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뇌로 가는 산소량이 늘어나면서 뇌 피로가 풀어져서 또 정신이 더 맑아져서 잠이 안 오는 거죠.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조효소로 쓰이는 걸로 익히 알려져 있는 코엔자임 Q1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에너지 대사를 내는 이런 성분들이 세포의 기능을 업시키면서 수면에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고용량을 드시면 수면 장애를 유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거나 결핍된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 이상의 고용량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가 아닌 약들 중에서는 엔세이드 계통의 소염 진통제나 여성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는 피임약들 그리고 우울증 약 같은 경우는 이 멜라토닌의 분비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드시면서부터 수면 장애가 생겼다고 하면 이런 처방 변경을 담당 의사와 한번 상의를 해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제품들을 드시고 수면 장애가 생겼다고 하면 우선은 복용 시간을 오전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도 개선이 안 된다면 약을 며칠 정도 중단을 한번 해보시고 중단을 했을 때 잠이 잘 온다고 하면 이것이 범인일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게 중단을 했다가 수면 상태가 정상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이 약을 드셔보시고 그때도 또 잠이 안 온다면 100% 이 제품에 의한 원인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성분이 아니지만 나에게는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또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새로운 약이나 새로운 영양제를 먹고 나서 잠을 잘 못 잔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불면증이나 수면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천연 성분으로 된 제품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생긴 것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잘 돌아갈 때 각각의 기능도 잘 수행을 합니다. 뇌장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장내 환경과 이 뇌의 기능은 순환계와 미주신경으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뇌장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치매나 파킨슨, ADHD나 이런 자폐 같은 뇌 질환들이 장내 미생물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장내 미생물들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과 같은 뇌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런 정상적인 수면 패턴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만큼 장 건강과 이 뇌 건강은 아주 직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불면증 있는 분들에게도 장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국에서 불면증 있는 분들을 상담을 해보면 거의 다 이 장 건강이 좋지를 않아요. 설사나 변비, 묽은 변, 토끼똥, 풀어지는 변, 그리고 가는 변, 가스가 심하게 차는 등등 장 환경이 뇌 건강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음식들, 약이나 영양제가 흡수되는 곳도 바로 이 장이죠. 아무리 좋은 약이나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장에서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 효과를 제대로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장이 안 좋은 분들 가장 먼저 먹는 게 유산균이죠. 그런데 저는 유산균을 가장 먼저 추천하진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 소화기관은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식도, 위, 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경우는 반드시 그 전인 이 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을 먹기 전에 위에서 위장 운동이 잘 되고 소화가 제대로 된 음식물들이 장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장 소화를 또 도와주면서 위 운동력도 잘 되게 하고 더불어서 장 안에서 유익균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소화 효소제를 가장 먼저 추천을 드려요. 내 장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유익균들이 잘 증식만 할 수 있으면 굳이 내가 외부로부터 유산균을 먹지 않아도 장은 저절로 좋아지게 돼 있거든요. 유산균도 균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균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우리 몸은 기존에 있던 균들과 자리다툼을 하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세들이 생겨요. 변비가 오거나 설사를 하거나 가스가 심하게 차거나 복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유산균을 외부 이물질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과하게 항진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알러지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하거나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유산균을 선택하실 때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런 경우는 먼저 소화효소제를 추천을 먼저 드리고 꼭 유산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장이 굉장히 예민하고 메말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메마른 장을 촉촉하게 축여줄 수 있는 식물성 원료를 단련 발효시켜서 만든 그런 유산균 제품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래서 코티솔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해요. 혈압을 올려서 필요한 기관에 혈액을 보내주는 역할도 하고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근육을 긴장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혈당을 올려서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하는 게 이 코티솔의 역할이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몸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코티솔 분비가 왕성해지고요. 오후로 접어들면 우리 몸은 이제 휴식 모드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때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왕성해집니다. 이렇게 코티솔과 멜라토닌은 서로 반대작용을 하지만 또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경우는 코티솔 분비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멜라토닌 분비는 적어지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코티솔 분비를 저하시키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물질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흥분된 신경을 안정화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의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천연의 신경 안정제라고도 하고 항스트레스 미네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을 언제 가장 많이 드시죠? 바로 근육이 뭉쳤을 때죠. 이렇게 근육을 뭉치게 하는 젖산을 제거하는 것이 또 마그네슘의 한 가지 큰 특징인데요. 낮 동안에는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근육이 많이 이렇게 긴장하고 이렇게 수축이 되어 있죠. 이것을 좀 릴렉스를 시켜서 밤에 또 잠을 자는데 도움을 주게 하는 것이 또 마그네슘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수면 장애로 마그네슘을 드실 때는 저녁에 드시는 방법을 더 권해드려요. 마그네슘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저는 합성 마그네슘보다는 쌀에서 추출한 천연 마그네슘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단독 제품보다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교감신경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천연의 생약 성분을 부원료로 함유한 제품을 더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송과체는 뇌 중앙에 있는 작은 조직으로 멜라토닌을 만들고 분비하는 곳이고요. 모양이 솔방울처럼 생겨서 솔방울샘 또는 송과체라고 해요. 이 송과체의 기능이 떨어지면 수면 장애가 오고 또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하고 우울증이 오기도 하는데요.
이 송가채의 모양, 이 솔방울에 걸맞게 송화가루가 이 송가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송화가루는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게 해서 수면의 질도 좋게 하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춰줘서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에 교감신경 항진으로 생긴 열을 꺼주는 다래와 그리고 가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교감신경을 안정화하고 뇌에 산소를 공급해서 뇌 피로를 풀어주는 미강, 그리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엽산도 함께 함유한 제품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제가 많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점심에 상추쌈 가득 먹고 졸렸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상추 줄기를 딱 꺾으면 나오는 그 하얀색 액이 그게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락투카리움이라는 건데요. 이것이 신경을 안정화시키고 잠을 오게 하는 성분이에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허브가 있죠. 바로 캐모마일입니다. 편안함을 느끼게 해서 불안감을 해소를 하고 또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 겨울에 심야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요. 커피를 저는 마시지 않기 때문에 영화 보기 전에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한 잔 가득 마시고 들어갔거든요. 영화가 히어로물이었는데 굉장히 사운드도 빵빵하고 전개도 되게 빨랐어요. 근데 영화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꿀잠을 자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상추와 캐모마일 자체도 효과가 있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발효를 시켜서 나오는 그 산화질소 대사체를 함유한 제품이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뇌의 혈류순환을 개선시켜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뇌척수액이 뇌청소를 잘하도록 도와줘서 뇌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고 또 제가 먹고 효과를 가장 많이 본 제품입니다. 저는 수면장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잠이 좀 예민한 편이라서 숙면을 위해서 이 제품을 꼭 먹고 자는데요. 일면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깊은 수면을 유도해 주기 때문에 짧은 시간 잠을 자더라도 푹 자고 일어났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음날 피로도도 훨씬 더 개선이 되고요. 체질에 따라 그리고 또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맞는 제품들이 다 있으니까요. 약사님과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고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추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약 같은 잠 잘 주무시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꿀잠 자는 방법 4가지 꼭 실천을 먼저 해보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오늘 말씀드린 수면 영양제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정말로 꿀 같은 잠 꼭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정약사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